요 문제는 독해 문제라고 했었지, 그지? 문장 잘 읽으면서 일단 좌표 문제라는 거, 좌표를 잘 설정을 하고 그냥 그걸 계산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니까 요런 표현을 봤을 때 꼭 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을 할 것. 자, n도 모르겠고 k도 모르겠고 우리가 찾는 건 k인데 적당한 n을 집어넣어 가면서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줘야 돼. 알겠죠? 우선은 나머지 요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A가 64, 2의 64제곱이고 뭐 좌표를 찾아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은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여기가 y가 2의 64제곱 그랬을 때 여기 x좌표는 이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뭐 x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16의 x1 제곱이 2의 64제곱이니까 얘를 2로 바꿔서 2의 4x1 그지? 그래서 x가 16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내도 괜찮고 마찬가지 요게 또 16이니까 이번엔 16을 요 Q1을 구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16,2의 16제곱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도 되겠고 쌤이 설명한 방식이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봐. 얘가 2의 4x제곱이고 얘가 2x제곱이니까 이 식을 fx라고 하면 얘는 f4x야 그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이에 비해서 x축 방향으로 4분의 1배 되어 있다. 그치? 그러니까 모든 좌표들이 4분의 1씩 줄어나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16, 4,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겠다. 됐니? 그렇게 해서 보니까 P1의 x좌표가 16, P2의 x좌표가 4, 요게 4의 제곱 이렇게 할까? 4의 1제곱, P3이 4의 0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 그래서 규칙성 찾기 수열이니까 자,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0. 자, 규칙성 잘 찾기. 아니면 요 수열이 등비 수열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일반항을 찾아가도 괜찮고 보면 요 항 번호랑 이 지수랑 합치니까 항상 3이 되네. 그지? 그래서 PN이라고 하면 4의 N-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아니지 뭐야 3-N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겠지 그지. 되죠? 공비가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볼까. PN이 4의 몇 제곱이냐 이렇게 찾아낼 거니까 등비수열 공비가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에 n-1의 초항 이렇게 초항은 4의 2제곱이고 얘 정리해보면 4의 1-n 곱하기 4의 2제곱 그러니까 4의 3-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 그래서 P의 n제곱이 4의 3-n이니까 그게 x좌표죠. 잠깐만 Q네 뭐 상관없네 그지. P1의 x좌표나 Q1의 x좌표 똑같으니까 요거 그냥 QN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지. xn은 4의 3-n 제곱이 되네. 됐나. 그래서 xn이 얘가 k분의 1보다 작은 그러한 n의 최소값이 6이래. 그러니까 6항 이후부터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5항까지는 이 식을 만족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저기다가 n에다 5를 집어넣었을 때 3-5 얘가 k분의 1 이상이 될 테고 6을 집어넣으면 4의 3-6 얘는 k분의 1이다. 요걸 풀어달라는 얘기겠지. 이게 왜 독해 문제라고 했는지 잘 생각해야 돼. 요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거다. 좌표 찾는 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요거 식 만들고 하는 건 됐지? 그래서
K를 구하는 거니까 K는 요식 정리, 요건 4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자리 바꾸면 K는 4의 2제곱 이상이고 4의 3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리겠네, 그지? 그래서 요게 64, 요게 16. 장수 K 개수니까 16부터 63까지 개수는 63 빼기 15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이 문제 지금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하나씩 봐보자. 주어진 정보들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는 게 좀 많아야 돼. 미분 적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야 돼. 자, 우선은 정보 제대로 분석을 하는 거야. 자, gx는 3차 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적분으로 표현된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것을 식으로 최대한 파악을 해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이런 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미분한다. 그 다음에 요 아래 끝과 똑같은 x 값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적분의 값이 0이 된다. 요거요. a에서 a까지 ftdt 요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0이다. 그지? 그래서 요 x에다 0을 넣을 수 있다. 요게 미리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 다 배웠던 내용이야. 이 정도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면 0에서 x까지 fx, ftdt 요렇게. 자, 얘를 뭐 라지 ft 요렇게 아니다. gx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양쪽을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적분했다가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적분하면 라지 fx고 빼기 라지 f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을 하면 gx는 스몰 gx가 될 테고 이 gx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 그냥. 자, 이렇게 되고 얘를 미분하면 스몰 fx 얘는 상수야. 요거 미분했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 안돼. f0 x에 0을 집어넣었다. 지금 요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냥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알겠죠? 지금 하나하나 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신경 쓰고 다 알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0이 된다. 그래서 gx 미분한 것이 그냥 fx다. 자, 요거까지 파악을 하고 보자. 그러면 여기 0,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지. 얘도 0이 되지. x가 0에서. 그러니까 g0이 0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요거 하나 대입한 거에. 자, 그 다음 g'x를 구해보자. g'x를 구하면 요거 미분하면 스몰 fx 나오니까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fx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 3차 함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알려주지 않아. 그냥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3차 함수는 미분하면 2차 함수야.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미분한 함수도 연속이다. 그지? 그래서 0에서 얘 값과 얘 값이 같아야 돼. 정확한 오칸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뭘 알 수 있냐? f0이 0이고 g'0이 0이다. 요 사실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너무 당연한 사실이야. gx가 3참수다. 얘는 미분해도 계속 연속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연속 미분 가능 이런 개념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g0이 0이고 g'이 0이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g0이 0이고 g'0이 0이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 gx가 3참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g0이 0이다.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어. 그러면 d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2bx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다 0을 넣었을 때도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c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오케이. 이 사실 자체를 외워라. g0이 0이고 g'이 0이면
0이 되는 인수를 두 개 가질 것.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 정도 기억할 수 있겠지. 요것도 a로 바꾸자. 이렇게 마이너스 a로 할까? 뭐 상관없는데 요게 생각 계산하기 좋으니까 gx를 요렇게 해놓자. 됐니?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질문지를 보니까 선택지가 긴 ED에서 보면 전부 fx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도록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gx보다는 g'x를 생각하는 게 나아 보이지. 자, 미분하기도 좋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이라서 g'x는 3x제곱 마이너스 2ax라는 2차 함수지. 그지? 얘가 2차 함수가 어떻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차 함수가 나타났을 때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fx가 그려진 거고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fx다 말이야. 자, 우선 얘를 한번 그려보자. a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a의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눈다.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상적이라면 그냥 다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얘기들이야. 이렇게 해서 낯선 게 왜 이렇게 하지? 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야. 자연스럽게 a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a의 부호가 중요하다. 얘가 x를 못 가려면 3x-2a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이 0과 3분의 2a란 말이야. 그래서 얘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거니까 몇 가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생각까지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몇 가지로 분류할 것인지 먼저 머리에 생각하고 그 대답이 쌤이 풀어주는 풀이랑 맞는지를 비교할 것.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0일 때. 요거 빼먹기 쉽지.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 요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놓고 생각하자. a가 0보다 크면 3분의 2a가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0이랑 3분의 2a 얘는 0만 실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3분의 2a 됐니? 그런데 오른쪽은 fx인데 왼쪽은 fx가 아니라 fx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고 했어. 그게 gx라고 지금. 그러니까 요 부분은 gx 그대로 그려진 게 아니라 fx 그대로 그려진 게 아니라 원래 마이너스가 붙어 있던 요게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fx. 그지? 이걸 뒤집은 거 아니죠. 요게 fx 다시 이게 fx.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fx 요렇게 한 것이 gx가 된다고. 됐지? 오른쪽은 뭐 하면 돼?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고. 오른쪽은 그대로 요게 gx다. g-x다. 됐지? 다시 자 음수인 쪽은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fx에다가. 그죠? 그러면 요게 원래 fx의 일부분이라고 그러지. 이것도 선생님 잘못 적었다. 이거 fx에 여기를 붙인 거. 그지? 요 파란 선이 gx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온 거냐? fx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fx였고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요 부분이 마이너스 fx라고. 자, 이해되겠죠? 다시.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 뒷부분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수정이 될 거야. 다시. 이쪽은 마이너스 fx고 이쪽은 fx라고. 그러면 원래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됐지? 자, 마찬가지 이쪽이 마이너스 fx고 이쪽이 fx라고. 그러면 이쪽은 그대로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자, 지금 fx 0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fx 0보다 큰 쪽 fx 지금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보자.
G'X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됐죠. 3x제곱 마이너스 2ax 요까지. 자, 하나씩 보자. 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냥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 기억 f0이 0이다. 식을 그대로 적으면 G'X가 이거라고 했는데 오른쪽은 fx 그대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2ax고 이쪽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라고. 전부 그런 거야. 알겠죠? 왼쪽 오른쪽 지금 다 그런 거야.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뭐 a가 0이니까 오른쪽은 3x제곱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3x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다 되죠? 네. 이쪽은 똑같아.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2ax거든. 오른쪽은 3x제곱에 마이너스 2x.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머지 그냥 계산하면 내 기억은 0 집어넣어보죠. 0 집어넣으면 0, 0 뭐 다 0이지 그지. 다 0,0 지나도록 돼 있으니까 당연히 참이고. 극대값을 갖느냐라고 물었는데 얘랑 얘는 극대값을 갖는데 얘는 극대값을 가지지 않네 그지.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F1이 2와 4 사이래. 뭐 제일 간단한 게 얘니까 얘부터 먼저 찾아보면 F1이 2와 4 사이. 뭐 이건 함수가 정해져 있어. A가 없잖아. A가 0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1을 집어넣어 보면 알겠지만 얘가 3x 제곱이라서 이게 조금 더 이쁘게 그리자. 정확한 그림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요 x축이 접선이야. 접선 되죠. 마찬가지 왼쪽도 요렇게 돼 있어. 요런 모양이다. 1,3을 지나요. 1,3을 지나도록 돼 있고 y 이퀄 x와 몇 군데서 만나냐라고 했으니까 y 이퀄 x를 꺼보면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세 군데를 만나네. 이유는 요 두 번째 케이스는 되는 케이스 그지. 그래서 뭐 참 요거는 참. 그러면 이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둘 다 세 군데에서 만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이때 y는 x랑 어떻게 되는지, 교점을 어떻게 갖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요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 y 이퀄 x가 이렇게 지나갈 텐데 왼쪽의 모양이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미분 불가능한 부분이야. 미분 계수가 0 아니야. 아까 그랬던 요 모양하고는 다르다. 지금 여기서 뾰족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이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선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지금 방금 쌤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얘가 기울기 1인 y는 x라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요 부분을 지날 때 그래프가 요렇게 지날지 요렇게 지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접하면서 지날지 아니면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날지. 그래프 전체를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y는 x랑 여기서 접하면서 0에서 접하면서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요런 곡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왼쪽에서 한 개고 요쪽 왼쪽에서 더 이상 만나는 점 없겠지. 여기서 삼삼수 이렇게 지나가면 접하면서 오른쪽에 하나밖에 안 만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게 돼 있어. 얘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자.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큰 곡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 알겠죠? 요거 계속 반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 이 얘기가. 안 그러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야. 알겠죠? 이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고 다녀. 이 얘기가 무슨 말일지, 이게 무슨 말일지 알겠죠? 이거 쌤이 100번 설명 너한테 해도 네가 이 과정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풀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y 이퀄 x가 얘보다 좀 더 아래쪽에 이렇게 지나가고 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큰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그림 보이지, 그지?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한 상태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라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값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될 건지 요 점의 위치를 찾는 거야.
됐어? 다시 y는 x, 여기를 곡선이 이렇게 지나갈지 뚫고 지나갔다가 내려올지 이 상황이 알겠죠? 됐어? 그래서 왼쪽 기울기 1인 요 꼭 뾰족한 점 조점, 그지? 여기에서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1과 같다, 그 다음에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 그러면 y = x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자. 됐니? 그 그림만 다시 그려줄게. 자,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상황이다. 그러면 왼쪽에서 어때?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면 왼쪽에서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없겠지. 자, 그런데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큰 상황이라고 해봐. 이렇게 접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 여기가 0이야 지금. 근데 기울기가 1보다 작은 놈이 지나가면 어때? 여전히 만나지 않겠지. 이해됐어? 근데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봐. 뾰족한 점이고, 그러면 기울기가 1보다 큰 직선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왼쪽에서 교점을 하나 추가로 만든단 말이야. 자, 요 얘기 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왼쪽에서 이렇게 얘가 y는 x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면 기울기 1인 직선이 이 아래쪽으로 지나가서 얘가 y는 x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걸 알아야만 빠르게 풀 수 있는 거다. 됐니?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최종 정리. 얘 여기 0에서의 좌미분계수, 지금 왼쪽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얘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만 기울기 1인 직선이 왼쪽에서 교점을 하나 만들고 0,0을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점을 만들어. 이해됐어요? 자, f-0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1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해되겠니? 자, 왼쪽에서 이 접선이니까 쟤를 미분을 하면 2a가 되겠지. 2a가 1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a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뭐다? 교점이 3개가 된다. 그래서 요거 a가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자. 그게 뭐냐? f1이 2와 4 사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f1은 요 놈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계산해보자. 3-2a 얘가 1과 4 사이여야 된다. 되겠니? 예, 요거 넘기면 -2, 요거 넘기면 1. 잠깐만, 맞냐? 2와 4 사이. 다시 정리할게. 2와 4 사이고 1. F1 3-2a. 그래서 -1 -2a 1.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a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인데 a가 뭐보다 크다고 했니? 0보다 크다라고 했지. 0보다 크다. 그래서 보니까 a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 만족하지, 그지? 그럼 이 케이스에서 3개의 교점을 갖는다 라는 거야, 그죠? 됐어? 그냥 계산만 쭉 한 거니까 무난하게 대답이 되도록 연습을 해요. 자, 그 다음 이 상황에서 보자. 자, 0,0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인데 왼쪽에선 교점 만들 거고 얘 하나 만들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오른쪽이지. 얘 여기서 있었던 일을 똑같이 이제 또 한 번 더 해주면 돼. 자, 다시 오른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즉 여기 접선이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교점이 2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지나가 버릴 테니까 요 접선이 그대로. 이해되지? 근데 이 곡선에서 이 접선이 1보다 작아. 그러면 1보다 큰 놈이 어떻게 지나가겠니?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y = x와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진다. 됐어?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1 미분할 거야, 그지? 여기에다 1을 0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2a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뭐보다 작다?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제죠. 자, 같은 방식으로 또 뭐도 조사를 한다. f1이 2와 4 사이다. 여기다 1 집어넣어, 그지? 그러면 3 마이너스 2a가 얼마 사이? 2와 4 사이 계속 2와 4 사이다. 요걸 풀어서 요 범위 내에 나와야 되는데 범위가 나온다, 그지? 그러니까 디귿은 참 되겠죠.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알겠죠? 꼼꼼하게 모든 그래프를 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생각들을 이어나가고 당연히 해야 할 계산들을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야. 어려운 범위가 절대 아니야. 알겠죠? 요거 할 수 있도록 공부 계속 해야 돼. 자, 규칙성 찾기고 요거는 그냥 하는 방법이 무조건 나열한다야. 나열해서 규칙성 찾기, 그 다음에 뭐 계산하기 케이스를 나눠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인데 뭐 이거 마찬가지야. 누가 앞으로도 그냥 나열을 하는 게 맞아. 이걸 뭐 그럴듯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열을 해서 규칙성 찾는 게 최우선이야. 알겠지?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다. 자, 조건을 보면 자연수 K라고 되어 있고 A22가 0이 되도록 되라고 되어 있고 A에는 이런 규칙성을 따라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A1이 0이라 그랬으니까 A1 0 하고 그 다음에 A2를 계산을 해보자. A2는 0이면 0 이하이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고 0보다 크면 k분의 1을 빼래. 그지? 지금 k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A2를 적어보면, 자, 적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씩 나열을 할 거니까 공간 충분할 거야. 여기 충분히 공간 잡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적어 나가는 거야. 자, A1 0, A2는 얘가 0 이하니까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보면 얘가 양수야. 그래서 A3까지는 확정, k 플러스 1분의 1에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도 확정이거든. 뭐 여기다가 자연수 집어넣어 보면 얘가 크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야. 2분의 1 빼기 1 뭐 이런 식이니까 k 값에 따라서 뭐 10이라면 11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음수라는 거 당연하지. 그지? 그래서 A4가 얼마가 되냐라고 봤더니 k분의 1을 더해야 되겠지?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돼. 자, 분류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A4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여기서 분리. 자, 그러면 A5는 어떻게 되거나 얘가 양수라면 아니지 음수니까 더하는 걸 그냥 위쪽에다 적어.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양수라면 A5는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됐네. 자, 케이스가 분류가 됐으니까 k 범위 잡아줘야 되겠지. 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된 거니까 앞쪽이 커야 되지. 그러면 요거를 통분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k 플러스 1 요것도 마찬가지야. 통분을 할지 아니면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k 플러스 1분의 2 얘가 k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풀지. 이 k가 k 플러스 1이니까 k가 1보다 크면 그지? 얘가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럼 k가 1이라면 얘가 0이 되는 것이야. 그죠? 총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지? 다시 여기서 좀 정하고 가자. 이때 k가 1이라면 자연수니까 1 이상일 때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0이 돼서 A4가 0이 됐다. 그러면 A5는 어떻게 되느냐? 0이니까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A5는 k 플러스 1분의 1, 즉 2분의 1이 되겠지. 요놈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A5는 A3이 되겠네. A2가 되겠네. A5가 A2. 그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A3이 요렇게 될 거니까.
A6과 A3이 같다. 이런 식이 되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주기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어? 결국 뭐냐면 0이 되는 이 시점을 찾아라는 거지. 이해됐어? 보니까 K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K를 그냥 쭉 집어넣는 것도 풀이 중에 하나일 거야. 오케이? 다시 요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하나씩 n에다가 1 집어넣고 k 값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연수 k 뭐 값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1부터 다 더한다고 해도 사실 20까지 되려면 뭐 몇 가지 안 된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 1, 2, 3, 4, 5 순서대로 뭐 쭉 되지는 않을 거니까 적당한 k 값을 집어넣는다가 요 문제는 더 적절한 풀이일 것 같아. 즉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0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를 찾으면 그 다음부터 주기가 반복될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계속 나열을 해봐야 돼. 알겠지? 자, K가 1이면 A4가 0이야. A1이 0이었고 A4가 0이었으니까 A4가 0이 됐으니까 3칸 갈 때마다 0이 되는 거니까 쭉 가다 보면 3칸씩 가다 보면 A22가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찾는 게 나왔다. 그지? K가 1일 때는 이렇게 되고 0이 되는 것이어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였으니까 K가 1보다 크게 되면 이번에는 K분의 1을 빼서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2, 요게 A5가 되는 상황이죠. K가 1보다 큰 상황이야. A가 5, A5. 자, 그럼 다시 요거도 마찬가지.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더 작으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야. 그지? 음수니까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야 돼. 그래서 A6은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고, 여기에 적당한 K 값을 또 체크해 봐야 되겠지. 요 상황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네. 그지? 그럼 A6이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2가 됐고, 이 상황에서 K가 2가 되면 얘가 0이 된다라는 게 보이지. 그러면 A7이 0이 되겠네. 됐어? K가 3보다 크다. 3 이상이다. 2보다 크다가 될 거니까 K가 2보다 크다면 얘는 음수가 돼서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3이 될 거야. 그지? K분의 1을 뺄 거니까 양수가 되면 K가 2보다 크면 양수 맞죠?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4분의 3 빼기 3분의 2가 되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네.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항 다시 A7이 기준이 되는 거겠네. A7이 K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K분의 3 이렇게 될 거니까 이번에는 K가 3일 때 A8이 0이 되겠네. 됐어? 그래서 K가 또 뭐보다 크면 4 이상이면 3보다 크면 이것도 2보다 크다 하지 말고 2보다 크면 3 이상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가보자. 그지? 그럼 다 이제 규칙성 보여? 이거 K 플러스 1분의 4 빼기 K분의 4 이렇게 되겠지. 다시 그러면 자, 요까지 보고 규칙성은 충분히 찾아낼 거라고 보거든. 그지? A6, A7 여기 A8이지. 그지? A8이 되고 두 칸씩 가면서 분자가 일씩 커지는 요런 형태가 될 거다. 그러면 A10은 K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K분의 4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K가 4면 A11이 0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A10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5 이상이다. 그러면 A11이 요 모양이 될 테니까 여기다가 뭐 1 뺀 거 K 플러스 1분의 5 빼기 K분의 5 이렇게 될 거니까 A12가 K 플러스 1분의 6 빼기 K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그지? 되지? 그렇게 되면 다시 K가 5일 때는 A12가 0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규칙성 차근차근 보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보이게 되어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 규칙성은 사람마다 다 발견되는 시점이 다르단 말이야.
그지? 경험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가 봤을 때 언제 이게 규칙이 발견되는지는 셈이 정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다 하나하나 다 나열해보고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A14 이렇게 되면 K가 6일 때는 A14가 0이 돼요. 규칙성이지. 그냥 7이면 A15가 0이 되겠네. 16이 0이 되겠네.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봐봐, 주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냥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야. 자, 요 상황을 이해해야 돼. 아까 봤다시피 여기서 보면 되겠다. A4가 0이면 요 상황이 다시 1, 2, 3, 0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한다. K 플러스 1 더하고 K분의 1 빼고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지? 0이 되는 시점부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 그냥 0을 찾았으면 그 다음 반복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답을 다 안 찾고 넘어왔는데 이제 답을 찾아보자. A8이 0이면 얘는 주기가 A1과 뭐가 같았으니까 A8이 같았으니까 주기가 7, 그지? 주기가 그러니까 7 갈 때마다 같은 게 나와. 그러면 여기에다가 14 더하면 A22가 0이 되는 거죠. 됐어? 그냥 K3도 우리가 찾는 숫자가 되겠네, 그지? 아까 뭐 하나 더 있었는데 K가 1일 때 가능했고. 자, 그 다음 여기를 보면 A10이잖아. 얘는 주기가 9니까 A22 안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지. 안 되고요. 그럼 K4는 돼. K5 마찬가지. 자, 12니까 주기 11이잖아. 얘도 안 되겠지. 11 더하면 23 넘어서 버리지. 그럼 6 안 되고, 그지? 이렇게도 될까? 64 안 되고, 16 이제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쭉 가다 보면 K가 8이면 A18이 0일 테니까 얘 다 안 되지. 그러면 언제? 그냥 주기가 딱 A22가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K가 10이면 A22가 0이 되겠지. 이 관계도 잘 봐. 6이면 14, 7일 때 16, 8일 때 18이니까 2K 플러스 2가 되면 그 항이 0이 돼. 2K 플러스 2항이 0이 돼. 오케이?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 문제의 풀이가 될 것 같아. 됐죠? 역시 꽤 어려운 형태의 문제일 거예요.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정보가 네가 봤을 때는 되게 부족한 상태일 거라고 보일 거기 때문에. 그죠? 우선은 얘를 보자. 얘가 1과 4에서 극소라고 되어 있고, 지금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요 안에 든 거 있지. 절대값 gt, ft. 얘를 그냥 ht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봐. gx는 라지 h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라지 hx가 되겠지. 뭐 이거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극대 극소 뭐 이런 걸 물었으니까 극소라는 건 g'x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런 식으로 주어진 것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거나 미분을 한다. 근데 우리가 아래 끝 위 끝이 다르기 때문에 봐봐, 아까 했던 거 ax ftdt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걸 외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이런 내용들을 자꾸 잊으니까 네가 요 내용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두 가지다. 얘를 gx라고 하시고 양쪽을 미분을 한다. 그럼 g'x가 fx란 말이야. 자,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된다라고.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돼요. 네가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봐.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 되고 얘를 다시 미분할 거니까 얘는 상수라서 0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아래 끝, 위 끝 같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x에다 a를 대입한다. 그러면 ga가 0이다. 그지? 요걸 알고 풀어야 돼. 그래서 G'을 해보면 알겠지만 h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hx가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은 아래 끝, 위 끝 같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숫자를 대입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그대로 살려주면
fx 플러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fx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얘 극소가 1과 4라고 했는데 극대 극소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걸 지금 쌤이 물었다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봐. 화면 잠시 멈춰. 지금 당장 멈추고 극대 극소의 의미 정의를 네가 그대로 답을 해봐. 그러고 나서 다시 영상 재생했을 때 똑같은 말이 나오는지 다른 말이 나오는지 그게 네가 안다 모른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지금 멈추고 답하고 다시 봐. 알겠지? 지금 멈춰. 자 멈췄다가 대답하고 다시 듣는 거여야 된다. 극대극소가 뭐냐, fx가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면 f'x의 부호 변화를 살피는 게 맞아. 알겠지?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극대극소가 되는 지점들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지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거쳐. 오케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 근데 0이 됐을 때 극대극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바로 이 변곡점이야. 변곡점에서는 0인데 왼쪽에서 이 접선, 오른쪽에서 이 접선이 똑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F'의 부호가 똑같으니까 얘는 극대극소가 될 수가 없지. 되죠?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0이 되는 지점 중에 변곡점을 제외한 점들이 극대 혹은 극소가 되는 거다. 됐어? 그런데 fx가 미분 불가능해도 극대나 극소는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으로 살펴본다 라고 했던 게 극대 극소의 정의야. 그러니까 미분을 했어. 근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얘가 부호 변화가 있니 없니? 지금 왼쪽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라서 부호 변화가 생겼지. 그지? 그러니까 주어진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 g'x는 일단 미분을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 함수를 잘 그려놓고 미분 가능 부호 변화가 1과 4에서 생기도록 해놓고 계산을 하는 거야. 됐니?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총 몇 가지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잖아. 그지? 그럼 요 세 개의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봐라, fx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fx는 얘를 왼쪽으로 한 칸 땡긴 거 아니야. 그지? 왼쪽으로 한 칸 땡기면 요런 모양이 되겠지. 됐어? 두 개를 뺐을 때 부호 변화가 생긴다 라고 하면 극소니까 1에서 극소가 되려면 절대값 f2에서 f1을 뺐을 때, 자 도함수야. 도함수. 그럼 극소면 감소하다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이 함수 둘의 차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뭐 이건 더 살펴볼 것도 없는 게 이런 모양이 되어 있으면 왼쪽으로 그대로 당겼을 때 부호 변화가 두 군데서 생길 수가 없지 지금. 그지? 부호를 한번 살펴보자. 왼쪽은 지금 요 점이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잖아. 요 같아지는 지점이고 왼쪽에서 누가 크냐라고 보면 fx 플러스 1이 더 작지. 즉 fx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fx가 더 크니까 왼쪽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빼면 음수가 되겠지.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에서 극소. 됐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더 이상 부호 변화가 생기는 데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안 되는 거지. 같은 이유로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왼쪽으로 한 칸 당겨보면 여기밖에 부호 변화가 생기는 데가 없어. 그래서 fx는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고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이제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당겨 그랬을 때, 한 칸 당겼을 때 부호 변화가 몇 군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것이 두 군데가 돼야 된다. 그게 1과 4다라는 거야. 그지?
자, 쭉 당겨봐. 쭉 당겨보면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요렇게 됐을 때 있지. 요 같은 점 딱 지날 때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파악이 돼야 돼. 무슨 얘기냐? 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한 칸을 당겼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칸 당겼을 때 요렇게 될 수가 있고, 쭉 더 당겼을 때 요렇게 요 점이 겹칠 수가 있다, 그지? 더 당겨보자. 그러면 또 더 당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더 쭉 당겨서 요렇게 돼버릴 수도 있지. 자, 그럼 요때는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알겠지?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럴 수는 없고, 그지? 지금 요렇게 되는 것도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봐. 지금 빨간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이야 지금, 그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거든. 근데 지금 fx가 좌우 대칭이잖아. 요 그래프를 그대로 접어. 요걸 그대로 반대쪽으로 다시 이 대칭축에 대해서 접으면 어때? 모양이 다 똑같아. 이 네 개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펴면 요때 왼쪽에서 이 접선, 오른쪽에서 이 접선은 부호가 반대, 크기는 똑같다라는 걸 알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접선이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요 지금 옮긴 빨간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야 돼. 자,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못하면 이상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 딱 지나가면 교점은 요렇게 하나, 마찬가지 왼쪽도 똑같은 거 알겠지? 이걸 그대로 펴면 같은 모양인 거야. 그래서 접하게 돼. 됐어? 그래서 얘는 부호 변화가 또 없게 되는 상황인 거야. 두 개 이상이 없다. 되는 건 요거밖에 안 돼. 그치? 자, 그럼 봅시다. 빨간 게 fx 플러스 1 왼쪽으로 당긴 거고, 파란 게 fx야, 그지? 그러니까 극소라는 게 다시 누가 위에 있어야 된다? fx가 위에. 파란 게 위에 있다가 빨간 게 위로 가는 그 지점, 거기가 극소가 되는 지점이야, 그죠? 여기겠네, 이제. 그 다음에 요 지점은 빨간 게 위에 있다가 되니까 여기는 극대가 될 거야. 그럼 여기가 다시 극소가 되는 지점이네. 즉 얘가 1, 얘가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도 그래프를 같이 겹쳐놓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fx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거니까 fx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 위의 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점을 그대로 옮겨와봐.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4.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 빨간 거는 파란 거를 왼쪽으로 1만큼 당긴 거잖아. 즉 4가 1만큼 당겼을 때 얘가 되고, 여기 왔을 때 얘가 다시 왼쪽으로 당겨지는 거잖아. 그대로 포개지는 거야, 그지? 1만큼 당겼을 때 저 간격들이 다 1인 거라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얼마냐? 3이 되는 걸. 가 아니고, 잠깐만, 어디야? 얘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3이 아니네, 그지? 어디가 되는 거야? 지금 요 부분 표시나게 해보자. 요 부분, 얘가 왼쪽으로 한 칸 당겨간 거니까 얘가 2라는 거지, 얘가.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5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얘가 2고 여기 얘가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fx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이대로 두지 말고 fx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요 부분, 가운데 부분이요, 이 부분은 그대로 펴질 거라고. 됐니? 근데 높이가 똑같잖아 지금, 그지? 다 높이가 똑같으니까 어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
5 여기에 함수값이 k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 사이에 2 4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라고 보면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됐어요? 예,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래서 식을 만들면 fx 마이너스 k, 즉 fx와 k가 같은 x 값이 최고차계수 얼마야? 2라고 되어 있네. 2 x가 1 x가 5 됐어? 여기다 플러스 k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1 집어넣으면 k 나온다고. f1이 5 집어넣으면 k 나온다고. 자 이렇게 해놓고 뭐 하면 돼? 2나 4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k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자 그럼 해보자. fx는 요거 넘기면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니까 f2 계산하면 2 집어넣고 계산 얼마냐? 1이랑 마이너스 6이 되나?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k 얘가 마이너스 k가 되겠네. 그래서 k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뭐 구하래? f0 구하라고 돼 있네. 그러면 0, 0, 13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그럼 넘어가세요. 이거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안 풀어도 괜찮다. 오케이? 22번은 아직 손대기 좀 어렵다. 질문 나오면 안 돼. 25번은 다시 질문 나오면 안 되는 문제다. G'3 이걸 못 구한다고.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자, 역함수 미분. 그럼 찾아봐야지 이런 거는. 본인이 잊은 거 아니야. 응? 자, 이 둘이 역함수야.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가 a, b야. 그리고 이게 fx라고 생각해봐. fx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g'3을 g'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f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g'3이니까 여기에서 x가 3, 요 gx니까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랑 서로 역수관계다라는 거지. 돼요? 여기에 y 값이 3이잖아. 그지? 이때 y 값이 3일 때 x 값 구해서 그 x 값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면 된다고. 즉 f'a분의 1 이게 g'3이야. 됐니? 그럼 얘가 3이 되는 거 구해봐. x세제곱 플러스 2x 얘가 0이 되는 거네. 그럼 x제곱 플러스 2니까 x가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겠네. a가 0이겠지. 얘가 0이 되진 않으니까. f'0 하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됐지?